살다 살다 이런 경험을 또 다 해보고. 그니까요. 저도 여기는 처음. 네, 신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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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갈까요? 네. 그 자리. 예. 긴장 풀고 편하게 합시다. 저 대기하면서 너무 긴장이 돼서. 긴장은 내가 제일 긴장하고. 저희가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청년 문제에 정말 많은 애정과 또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실 문재인 대통령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가 상춘제라고 저희도 뉴스에서만 봤던 공간인데 이렇게 안에 들어온 건 처음이거든요. 이 상춘제는 늘 봄과 같은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 삶이 늘 좀 편안했으면 따뜻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빈들 외에는 아주 귀한 손님들만 모시는 자리인데 아유 각 나라의 정상들만 볼 수 있는 곳인데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예. 뭐 멜라니아 여사 이런 분들이 오셨고 그때보다 혹시 더 불편하신가요?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해줄 분들입니다. 오직 음악을 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 사무보조, 식당 서빙은 물론 온갖 아르바이트를 섭렵하며 청년의 패기로 꿈을 이뤄낸 래퍼이자 꾸안꾸의 아이콘 한혜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꾸안쿠의 아이콘 래퍼 한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꾸안꾸라는 뜻을 혹시 아니 그래도 뭐 몰라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꾸안꾸.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꾸민. 꾸민 듯 안 꾸몄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몄다라는 이제 말의 준말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긴장이 돼가지고 꾸꾸 상태로 왔습니다. 한껏 꾸민 상태로 꾸꾸 꾸미고 또 꾸미고 며칠 동안 꾸몄다는 얘기가 있는데 며칠 동안. 네. 아니 그런데 연예인으로 꾸안꾸 예. 아이콘 이렇게 유명한데 그래도 알바도 하고 뭐 이런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상경하게 되면서 뭐 데뷔하기 전에 각종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고 청년분들과 같이 뭐 비슷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부산 사람 없을까요? 부산 사람 없을까요?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도전의 아이콘 윤태진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긍정 에너지로 긴 무명 시절 브레이브걸스의 버팀목이 돼준 든든한 리더이자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아이콘이 된 민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민영입니다. 올 상반기가 그야말로 뭐 브레이브걸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에 원래 공개됐던 롤린이 활동 후 4년 만인 올 2월에 음원 차트를 역주행을 했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롤린이라는 노래가 들렸는데 대통령님께서 혹시 롤린이라는 노래 들으셨는지? 예, 예, 워낙 유명했으니까요. 예.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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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아니 이것만 기억나요. 내가 들은 게 맞아? 내가 들은 게 맞아? 포인트를 정확히 영광입니다. 예.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청년들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던 점들 또 아쉬웠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쉽다면 역시 뭐 코로나죠. 예. 나는 이제 대통령이 처음 될 때부터 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예. 그렇게 이제 되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런저런 행사장에 가면 마지막 경호의 벽을 없애고 그 우리 시민들, 청년들 함께 손도 잡기도 하고 또 셀카를 찍어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소통하고 만나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이제 아쉽죠. 아, 코로나 때문에 또 청년들 삶 자체가 더 힘들어졌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말하자면 전면에서 가장 먼저 받는 그리고 가장 무겁게 그 느끼는 세대가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청년들의 책임이 아니죠. 이것은 뭐 우리 사회 모두 또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의 날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청년들에게 좀 응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고 청년들의 고민이나 아픔 같은 것을 듣고 어떻게 그 해결할 것인지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나이가 이제 40대고 중년인데 청년의 날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정확히 알고 오셨는지. 아니, 뉴스에서 예. 본 적은 있었는데 작년에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예. 했는데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나 노력을 더 이제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청년기본법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그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작년에 1회 청년의 날을 했고 올해가 2회를 맞이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늘 강하고 대단했습니다. 그 BTS 방탄소년단 예. 그분들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아, 예. 이 모습도 나중에 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고민을 함께 좀 나눠보기 위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떤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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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사는 성남에 살고 있는 당진에서 25살 35세 기술 창업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 4년차 김성진입니다.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8살 김현아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지방광역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이제 20살에 큰 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하게 됐습니다. 학생 때도 마찬가지로 집세 걱정이 있었지만 이제 직장인이 되면 그 걱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집세 걱정은 줄어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생활을 접고 본가로 내려갈까도 생각 중인데요. 저 같은 자취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가 눈치껏 껴? 알겠지? 참 웃기겠어. 너가 잘하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 4년차 정소라. 양은성입니다. 저희는 무주택자인데요. 저희 집을 마련하는 게 고민입니다. 청약 특별공급이나 아니면 행복주택 등은 자녀 수가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상황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자녀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도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예. 처음부터 좀 굉장히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예. 청년들한테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막막함을 넘어서 아, 이건 이번 생엔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한혜 씨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저도 여타 청년들과 비슷하게 사실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기 때문에 예. 돈이 없었습니다. 뭐 보증금도 없었고 그래서 뭐 반지하 생활도 해봤고 뭐 고시원 생활도 해봤는데 제가 고시원에 있을 때 사실 이제 데뷔를 했어요 팀으로. 그래서 이제 공연 이제 데뷔를 했으니 공연도 있었을 테고 이제 공연에 가가지고 많은 이제 관객분들이 저에게 환호를 하고 선물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고시원 안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던 상황이었고 슬펐던 상황이었는데 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이제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 그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좁아서 그보다 조금만 더 소득이 높은 계층부터 중산층까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 한 달에 20만 원씩 1년간 예. 월세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전세금이나 월세에 대한 금융대출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소득 기준을 대폭 높여서 상당한 중산층까지도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아까 김연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이 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집을 구해본 경험들은 다들 뭔가 네. 서글프게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예. 최대한 적은 보증금으로 합리적인 월세, 집에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반지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그 여름의 반지하는 그 냄새. 수많은 곰팡이와 습하고 이불이 항상 젖어 있었어요. 물이 묻은 것처럼. 그래서 역시 이제 청년들에게 보다 이제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고요. 예. 그것만으로는 지금 시간도 걸리고 부족하다는 이제 말들이 많아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아리에 조그마한 호텔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 그 1인 청년 주택으로 개조한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두 번째 예. 그 신혼부부가 아직 아이가 없는 상태여서 신혼부부 그 주택에 대한 특별 공급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특별 공급분의 30%는 추첨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특별 공급 신혼부부용 그 공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부의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그 주거 문제가 좀 부담이 덜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진 씨가 창업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해주신다고요? 네, 저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살고 있는 35세 정한나라고 합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최근에 퇴사를 하고 그 퇴직금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가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빨래방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래방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주변 상가 임대료를 알아봤더니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쟁이로 계속 지내다가 처음으로 창업을 도전하는 건데 잘 모르기도 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대를 나와서 현재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서울로특스의 캡틴 이한빈이라고 합니다. 지금 창업한 지 2017년도에 창업을 해서 4년 차고요. 저희 목표는 서울이란 이름을 걸고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한국에서도 뛰어난 기술 스타트업이 있다고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초창기에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멘토십도 있었고 자금적으로도 지원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창업의 꿈을 키우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대통령님, 이런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청년들의 파이팅이 좀 느껴지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창업을 이미 한 분들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빨래방 아이템이라는 것도 요즘 굉장히 핫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빨래방도 뭐 옛날하고 좀 다르게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위치하고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산업 3단 예. 이런 공단 지역이냐 아니면 또 오피스텔이나 사무소가 많은 지역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특화된 기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주변에 그 경쟁하는 빨래방이 없다면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빨래방을 직접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깃해가지고 한번 알아봤던 적이. 혹시 창업을 고민해 보신 분들이 또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개할 수는 없고. 공개할 수는 없고. 예, 뭐 많은 청년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예.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발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터지면 그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한 해의 이름이 나오겠네요. 대통령님께서는 사업을 만약에 하셨다면 저는 요즘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한다면 창업 멘토링 기업을 창업하고 싶어요. 아까 두 번째는 오신 분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정부의 지원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배 벤처기업들이 멘토링을 해주는 또는 이제 생애 최초 창업 자금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 재기에 대한 지원. 아까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부동산 같은 담보가 있어야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도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하는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곧바로 금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오늘 대통령님 덕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재테크까지.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뵙는 날이 있길.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하셨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아주 아이디어도 풍부하고요. 도전 정신도 많고요. 다만 이제 아직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 자금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엄두를 못 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정책을 갖고 있으니 용기 있게 창업에 도전해서 함께 세상을 바꾸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혜 씨에게도 한 말씀. 아이디어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정말 정답이네요. 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무슨 아이디어인지 얘기하나요? 저는 죄송한데 혼자 용기 가지겠습니다. 절대 공개 안 하는. 민영 씨가 목소리를 담아오셨다고요? 저도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던 문제인데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분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남해에서 올라와서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25살 김성진입니다. 올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편입해서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편입을 준비하는 1년 동안 부모님께 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제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께 좀 큰 부담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숙사비도 추가로 이제 비용이 들여야 되니까 그래도 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등록금, 기숙사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등록금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김성진 님의 목소리였는데 민영 씨도 그 학자금 대출을 한 10년을 갚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처음 정산을 받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게 학자금 대출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국가 장학금을 신청을 해서 제가 장학금 대출을 받아서 했거든요. 1금융이나 2금융에서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기초생활금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따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따로 또 지원금을 받았어요. 사실 간단한 서류 제출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 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것도 정부가 반성해야 될 점이에요. 예. 이제는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걸 기다리면 그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말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이제 복지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야 되죠. 예.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그 대학 등록금 혹은 이제 생활비 이런 것들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좀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이스크림 집에서도 일해보고요. 뭐 식당 알바도 해보고 사무 보조도 하고 뭐 갖가지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습니다. 사실 등록금이 또 학생에겐 큰 부담이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죠. 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했었죠. 대통령께서도 혹시 대학교 재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뭐 그때는 입주 과외 가정교사 그런 과외 너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와. 다들 이제 이 등록금 어렵죠. 제가 이제 반값 등록금을 공략했었거든요. 대학 입학금 없애고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면 우리 부모님들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금 총액 규모로는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이 지금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이 이제 저소득층 쪽에 집중되고 그다음에 소득 구간별로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 이제 중산층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좀 체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등록금 지원을 더 또 대폭 늘려서 이제는 그 소득 구간을 10구간으로 이렇게 나누면 8구간까지 그러니까 중산층까지는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중산층들도 개인적으로 대학생 개인별로 반값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체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점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있으시다면?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입니다.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 이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맞으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면 우리 부모님들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지막은 제가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여기 계신 세 분도 아마 공감하실 만한 사연입니다. 자, 청년의 목소리 들려주시죠.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2살 김주희라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지셨잖아요. 제가 하던 일을 뒤로 하고 부모님 일을 같이 돕고 있어요. 이제 경제적인 일에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즐거움은 조금 많이 잊게 되고 이런 고민들을 주변에다가 좀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제 주변들도 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런 우울감이 들 때 어떻게 떨쳐내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온 23살 권가연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학기고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진로도 빨리 정해서 인턴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한테 맞는 활동을 하는데 저는 아직 그걸 못 정한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저처럼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진로를 정해야 도움이 될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상에 아주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청년들의 고민과 또 고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변에. 최근에 진짜 힘든 것들은 아무래도 진짜 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특히나 이제 제 주변에 공연으로 또 생업을 또 이어나가던 친구들은 이렇게 또 정말로 이제 자기가 먹고 사는 것들이 끊겼던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제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같은 일을 하고 있던 많은 친구들도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청년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술이나 네. 문화 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 소득이 일정하지 못하잖아요. 소득이 있을 때는 막 있다가 또 없을 때는 또 이러다 할 동안 또 소득이 없다가 이러기도 하기 때문에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넓혀 나왔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받았어요. 네, 되게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서류 거쳐서 한 300만 원 정도 네, 지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검색해보면 네, 좋은 제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상 제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면은 나한테 적합한 제도가 있어요. 민영 씨는 어떻게 그 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네, 저는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연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당장에 먹고 사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길이라서 선택을 했는데 잠시만요. 이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역주행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뭐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시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지금 가장 행복한 건 제가 그냥 당장 내일 내가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거에 그런 안정감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힘들었을 시기 때 내일 뭘 해야 하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뭘 해 먹고 살지? 내가 여태껏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이 일을 해왔는데 결과는 막막하고 미래도 안 보이고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제 생각에 많이 공감하시는 청년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젊은 시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느 날 눈을 확 뜨면 뭐 단번에 30대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뭐 제적당하고 구속되고 오랫동안 또 복학은 되지 않고 그래서 꽤 긴 세월을 이 낭인처럼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제 옳은 선택을 하고 또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개인적인 삶이란 면에서는 약간 좀 암담하잖아요. 어떻게 다시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아주 많이 뒤처진다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예. 그게 아마 청년들이 가지는 불안의 가장 큰 점일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나. 그런데 조금 긴 인생을 놓고 보면 몇 년 정도 차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도 좋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한 길. 그리고 잘하고 있어. 계속 가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청년들에게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되게 공허하게 느끼는 것 같고 막막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정부도 청년들의 좀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그 정책은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누구나 필요할 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할 계획이고, 주변에 어떤 손을 잡아줄 사람들 또 방법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또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들의 목소리 듣는 게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 한편으로는 뭐 아주 마음이 무겁고요.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양한 청년들의 고민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아주 또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고민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고 또 청년들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바로 미래라고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청년들의 그 희망을 키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준다면 그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더 세계 속에서 뛰어난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꽤나 깊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힘껏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뭐 VCR 특히나 뭐 출연자분들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됐고 저도 좀 울컥을 했는데 뭐랄까 오늘 나눴던 좀 의미 있는 대화들이 청년들에게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많은 청년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대통령님과 함께 저희 출연자분들이 얘기한 걸 보시고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일도 분명히 생기니까 너무 암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궁금하거나 전하고 싶은 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대통령님 성함으로 같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봐도 될지. 동공이 떨리시는데. 경호원들이 많이 계셔서. 직접 오늘 띄워주시면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주변 둘러보니까 경치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기서 그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되나요?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한혜 씨가 큰일 하셨네요. 대박. 정부와 이 각 부처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청년이 꿈꾸고 청년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님 저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